너무나 참혹하다 이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자, 윤석열 대통령이 과거의 어느 대통령들처럼 이 뭐 3평, 4평 이런 것도 아니고 자, 0.7평, 0.8평, 1.7평, 1.8평 그러니까 한 사람 몸만 겨우 누울 수 있는 그런 공간이고 함석으로 되어 있는 널빤지에 거기에 식탁 겸 거기다가 책을 읽고 있다고 합니다. 성경책을 주로 읽고 있는데 지금 지병이 있어서 그래서 굉장히 고통스럽다. 자, 한번 보도를 해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계속해서 폭염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에어컨도 없고 그 좁은 방에서 제대로 운동도 못하고 있는 이런 실정이라고 합니다. 대통령은 별도로 시간을 내서 운동을 해야지 다른 사람들과 함께 섞여서 운동할 수 없다고 합니다. 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구치소는 자, 모든 걸 다 뭐 필요한 약도 구해주고 운동도 할 수 있도록 한다 하는데 그런데 심평 변호사가 면회를 갔다 난 뒤에 정말 너무나 참혹해서 미국을 비롯해서 국제사회에 호소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미국을 비롯해서 국제사회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인권 침해가 너무나 심하다. 고혈압, 당뇨, 거기다 대상포진 등등해서 이 질환이 있는데 자, 여기에 대해서 제대로 치료나 또는 제대로 된 처치가 어려운 것 아닌가. 환경 자체가 그러니까 감옥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 거기 들어가는 순간 뭐 안 아픈 사람도 아프게 되고 자, 곳곳에서 제약을 받기 때문에 굉장히 불편합니다. 더군다나 일국의 대통령으로 있다가 그것도 내란 수개나 몰려가지고 자, 이게 형이 사형 아니면 무기징역이라고 하니까 얼마나 참담하겠습니까? 거기다가 특검을 또 하나 둘 세 개 더 내세워가지고 이미 대통령 관련해서 내란죄 관련해서는 재판을 받다가 풀려나는데 그 풀려난 거기다가 플러스 해가지고 또다시 세 개의 특검이 작동되고 있고 내란 특검에서 또다시 조은석이라고 하는 자가 윤석열 대통령을 구속영장을 청구해서 바로 또 구속시켰습니다. 자, 이제는 김건희 여사도 사법 처리하겠다 이렇게 하니까 그야말로 지금 뭐 자녀조차 없는 이 부부가 모두가 사법 처리 받게 될 위기에 있고 그리고 언제 나올지 모르는 까마득한 절망적인 상황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지금 유튜브 쇼츠 영상에서 나와 있는 자, 이 심평 변호사가 다녀왔다고 하는 이 내용을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심평 변호사가 윤 대통령이 처한 처참한 인권 상황을 전했습니다. 회복 내용입니다. 윤 대통령을 향한 반인권적 탄압에 대하여 미국을 비롯한 서방 국가들의 개입을 촉구한다. 나는 7월 25일 윤 대통령에 대한 접견을 할 수 있었다. 접견실에서 이야기를 나눴다. 놀랍고 가슴 아픈 이야기였다. 불과 1.7평 밖에 되지 않은 협소한 곳이고 방 안에는 책상은커녕 골판지 침대 하나가 놓여 있을 뿐이다. 침대 앞에 쭈그리고 앉아 간신히 식사를 하였다. 최소한의 운동도 할 수 없어 소화에 문제가 생겼다. 밤에 자리에 누우면 꼼짝달싹 할 수가 없다. 한마디로 처참한 주거 환경으로 생지옥이라고 부를 수 있었다. 접견을 마치고 나오는데 서러운 감정이 복받쳐 올랐다. 대통령은 내 손을 잡으며 오늘 대화 내용은 밖에 알리지 않는 것이 좋겠다고 하였다. 열불이 받쳐올라 그대로 있을 수가 없었다. 도저히 더 참을 수 없어 페이스북에 글을 쓴다. 이상입니다. 대통령께서는 자, 그러니까 지금 생지옥과 같은 곳에서 보내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통령은 이런 내용을 밖에서 알리지 마라. 대화 내용을 알리지 마라. 그렇지 않아도 지금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온갖 폄훼, 왜곡, 조작 이렇게 해서 압박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또 윤석열 대통령이 야 그러면 그게 호텔인 줄 알았냐? 이런 식으로 또 조롱하는 자,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은 지금 이 굉장히 힘든 나날을 보내고 있다. 자, 감옥 보내는데 제일 힘든 게 여름이라고 합니다. 겨울도 물론 힘들지만 자, 여름에는 찌는 듯한 더위에다가 자, 이런 지병이 있는 사람들은 지병이 악화되기 너무나 쉽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지금 미국도 본격적으로 개입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는데 지금 그러나 이재명은 자, 여기에 대해서 우이독경입니다. 자, 미국의 우선주의 정책연구소의 프레드 플라이츠 부연구소장은 바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자, 위해를 가하거나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열악한 환경, 윤석열 대통령이 어떤 아주 좋지 않은 환경에 있으면 반드시 미국은 가만히 있지 않겠다.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발언을 하니까 자, 그때 한 13명의 여야 국회의원들이 갔는데 야당 의원들이 발작적 반응을 보였다고 합니다. 자, 그거는 인권 침해가 아니라 자업자득이다. 자, 윤석열 대통령은 거기서 본인이 그런 범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그래서 내란혐의다. 자, 이렇게 해서 마구잡이로 몰아가고 있는데 자, 이것도 서로가 발언을 할까 말까
벌써 한참 전에 되었습니다. 미국에 찾아간 지. 그런데 이거를 발언하지 말자. 그렇게 했는데 나중에 나경원 의원이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서 약간 비쳤습니다. 자, 미국에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인권 침해의 탄압에 대해서 너무나 많은 관심을 갖고 있더라. 자, 이건 너무나 심각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누구든지 면회를 못 갑니다. 윤석열 대통령 면회도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변호인하고 가족 외에는 안 된다. 가족이라 해봤자 지금 김건희에서 혼자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윤석열 대통령이 뭐 장인 장모 그 가족들 외에는 자 지금 면회를 가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 변호인들만 가능합니다. 변호인들하고 가족만. 그러니까 지금 이 심평 변호사가 변호인 자격으로서 가보니까 너무나 처참하더라 하는 겁니다. 책상이 없고 이 널판지라고 하니까 이 뭔가 박스 같은 거 거기다가 뭐 테이블 하나 만들어 놓고 박스 같은 걸 가지고 그거 어떻게 접어 가지고 거기다가 식탁도 겸 거기다가 성경책도 읽는 책장 겸 이렇게 하고 있는데 들어 누우면 2평이 채 안 되기 때문에 딱 한 사람 덩치가 크지 않습니까? 한 사람 눕는 것만 딱 맞다. 그런데 몸이 불편하다. 아프다. 그런데 계속해서 들려오는 소리는 자, 내란 특검에서 뭔가 또 체포하고 오늘 또 이상민 장관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합니다. 계속해서 자기 부하들 관계되는 사람들 잡아넣고 또 영장 청구하고 이러니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괴로울까? 그 안에 있는 사람이. 그러니 지금 그 내란 특검과 이재명 정권이 윤석열 대통령을 그 감옥 안에서 죽게 만들려고 하는 것 아닐까 하는 그런 반응도 있습니다. 자, 너무나 심하다. 너무나 심하다. 어떻게 이렇게 할 수가 있나? 자, 대통령을 좀 살려주십시오. 이런 댓글들이 줄을 잇고 있습니다. 국제사회에 나서가지고 대통령을 좀 지켜주십시오. 살려주십시오. 자, 너무나 그립습니다. 자, 대통령 석방하라. 자, 대한민국 윤석열 대통령 복귀가 답이다. 이런 댓글도 있습니다. 탄압을 멈추어라. 자, 가슴이 아픕니다. 눈물이 납니다. 자, 윤석열 대통령 건강이 걱정됩니다. 윤 어게인. 자, 하나님 윤석열 대통령님 속기 석방시켜 주십시오. 간곡히 기도 올립니다. 하는 댓글도 있습니다. 자, 자기는 이 검찰, 특검, 윤석열 대통령 석방하라. 자, 탄압, 분통이 터진다. 우리 대통령을 석방하라. 이런 댓글들이 나와 있습니다. 자, 석방 이야기가 되게 많습니다. 자, 윤석열 대통령을 석방하라. 이재명 탄압을 중단하라. 부디 건강하십시오.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지금 성경을 읽고 있다고 하니까. 자, 이래서 지금 심평 변호사는 미국과 그리고 국제사회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관심을 촉구하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자, 이게 지금 뭐 70년대, 80년대 한국 상황도 아니고, 자, 2000년대에 이런 식으로 자, 대통령을 한번 구속시켜 놨다가 다시 또 석방됐는데 또 구속시키고, 자, 보란 듯이 계속해서 지금 압수수색하고 영장을 청구하고 많은 사람들을 구속시키고 있는, 이게 윤석열 대통령이 어떻게 내란죄가 되는가? 내란죄가 어떻게 되는가? 대통령 위에 또 무슨 황제가 있나? 본인이 황제 되려고 했나?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 이들이야말로 내란을 부리키고 있는 쿠데타 하고 있는 세력들이 바로 지금 윤석열 대통령을 구속하는 이 세력들이 구속시킨 이 세력들이 바로 쿠데타 세력들이 아닌가. 반드시 나중에 역사에 그리고 준엄한 사법의 심판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성창경 TV였습니다.